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됩니다. 무력으로 억제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거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한반도는 70년 이상 남북 간의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룰 것인지 또 어떻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익을 도모할 것인지를 각 후보께 묻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 순서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시작하시죠. 저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 전략을 저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튼튼한 한미 동맹을 중간에 놓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들의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또 그 규범에 입각을 해서 우리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지만 이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도발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냉철한 국가적인 이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너무나 민족적인 그런 감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국익에 훼손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해군 대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 네, 1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후보 차례입니다. 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힘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6.25와 같은 이런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 비율을 맞추고 굴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어떻게 유린되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됩니다. 북에 집착한 정부의 이 외교 기조는 미, 중, 북일 모두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당당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네,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네. 국민 여러분, 반도국가, 즉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나라가 가진 운명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지도자가 무능하면 양쪽이 휘둘려서 쇠락의 길을 갔죠. 국력이 강하고 정말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통해서 국가 살림을 잘 챙기는 유능한 리더, 지도자가 있으면 정말 융성의 길을 갔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무력으로 억제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거 하책입니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반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 제고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심상정 후보. 외교 안보에서 지도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 규칙에 의거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농구의 피벗처럼 한 발은 동맹에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은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외교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하겠습니다. 반미, 반중, 반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 동맹이 중요하지만 국익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보기 외교, 줄서기 외교 이거 탈피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공간을 능동적으로 열어갈 것입니다.